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근대 도시 대전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전북대학교 문만용입니다. 흔히 노잼 도시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대전은 규모 면에서 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자 한국 연구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젊은 도시 대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국의 근대 도시로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잼 도시 대전? 여러분은 대전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흔히들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들 부릅니다. 노잼은 노와 재미가 합해진 말로 재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3년 대전은 왜 노잼 도시가 되었나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전이 노잼 도시일까요? 사실 대전은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이끄는 기관차 같은 도시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과학기술 연구개발 클러스터인 대덕연구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대전은 성심당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이면서 한국의 수많은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더 유명한 제과점입니다. 사실 노잼 도시라는 별칭이 유행한 배경에도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지인이 노잼의 도시 대전에 온다, 어쩌면 좋아 라는 제목을 시작하는 이 그림에는 대전에서 어떠한 것을 해도 마지막에는 성심당에 들리고 집에 보낸다 라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이 그림으로 성심당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동시에 대전은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성심당은 SNS 핫플레이스이고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들려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잼 도시라는 별칭은 대전이 정말로 재미가 없었다기보다 대전을 상징하는 재미있는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죠. 노잼 도시라는 별칭으로 오히려 대전이 더 유명해지면서 각종 SNS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콘텐츠들이 대전이 아닌 도시를 소개하면서 노잼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큰 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원래 한밭이라는 순 우리말로 불렸고 지금도 대전을 한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대전은 인구 규모로 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균형추 같은 도시입니다. 그 덕분에 중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전은 수많은 외지인이 모여들어서 새롭게 발전시킨 젊은 도시이자 개척자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과학도시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경제과학부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을 두고 있는 전국 유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전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본 강의에서는 20세기 대전의 역사를 중요 사건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근대 도시로서 대전의 등장과 그 의미, 대전의 문화,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 비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대도시 대전으로 다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대전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 우선 대전의 자연 환경부터 알아볼까요? 대전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대전은 서울까지 167km, 부산까지 294km, 광주까지 169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대전으로부터 서너 시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대전은 주변이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금병산 등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가지는 대체로 평탄한 분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체로 동쪽의 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서쪽은 평야로 낮은 지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도시 발전은 계속 서쪽으로 넓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1980년 대전의 동쪽에 대청댐이 준공되고 계족산 자락에 군부대가 들어선 다음 상수원 보호와 군사시설 보호 등의 이유로
동쪽 발전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전을 대표하는 3대 산으로 계족산, 보문산, 식장산을 들고 납니다. 이들 산마다 모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선 계족산은 산의 능선에서 갈라져 내려온 산줄기가 달개 발 모양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면으로 시야가 확보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가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까지 계족산에서 발굴된 산성이 40여 개나 되며 신라군과 백제군의 전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의 인기 메뉴 중 하나가 보문산 메아리라는 빵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보문산에 대해서는 복주머니나 복조리 등 복에 대한 전설이 많습니다. 가뭄이 심한 해에 목이 마른 두꺼비에게 한 농부가 물을 주었고 그 두꺼비가 무엇이든지 넣으면 가득 차는 복 접시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욕심을 내자 그 농부는 접시를 뒷산에 묻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보물이 묻힌 산이라고 보물산이라고 불렀고 이 이름이 보문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물을 찾으러 가보렵니까? 식장산도 여러 전설이 있는데 식량을 저장한 산이라는 이름에 맞게 백제 때 신라군을 방어하기 위한 성을 쌓고 군량미를 저장해서 생겨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대전은 분지형의 넓은 들판에 금강의 지류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남북 방향으로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대전의 넓은 평야에 풍부한 농업용수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농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3대 하천을 이용한 도로는 대전시의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으며 각 천변에 마련된 산책로,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건강을 제공하는 귀중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은 자연과 기후가 크게 모나지 않고 내륙이 잘 발달된 분지로 형성되어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거주했습니다. 실제 대전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한 흔적은 구석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둔산 선사유적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대전, 역사적 배경. 대전의 대표적 자연환경이 넓은 평야라는 사실은 대전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대전이라는 지명은 고유한 우리말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말의 한은 크다, 넓다는 뜻이고 밭은 들을 뜻하죠. 즉 한밭은 너른 들, 큰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대전이라는 표현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5세기 후반인 조선 성종 때 간행된 동국 여지승남 제17권 공주목편에 대전천은 유성현의 동쪽 25리에 있고 천의 근원은 전라도 금산군 경계에서 발원한다가 처음입니다. 사실 현재의 대전 지역은 조선시대에 회덕현, 진자현, 공주목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체로 현재의 동구, 대덕구가 회덕현에, 유성구와 중구의 일부가 공주목에, 서구는 진자면에 속해 있었죠. 그렇다면 행정지명으로 대전은 언제 처음 나올까요? 대전이 공식 행정지명으로 사용된 것은 1895년 지방관제 개편에 의해 전국을 23개 부로 통폐합했을 때입니다. 이때 공주부에 속한 27개 군의 하나인 회덕군 산내면의 마을 행정명칭으로 대전리가 등장합니다. 대전이 면급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종전에 도 아래 두었던 부, 목, 군, 현을 통폐합하여 군으로 단일화했고 군 아래 면을 두고 면 아래 리, 동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자치 집단이 있었던 지역은 따로 부를 설정했죠. 이 개편 때 회덕군 산내면에 속해 있던 대전리, 회덕군, 진잠군, 공주군 일부와 기타 지역을 포함해서 대전군이 신설됩니다. 대전군 아래 대전면을 비롯해 12개 면이 속하게 됩니다. 이때의 대전군, 대전면 지역이 현재 대전시의 모체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전근대 대전 지역은 대전이라는 지역명으로 대표되지는 않았고 대전이 공식 행정 명칭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전이 아닌 태전이라는 명칭이 관보에 잠깐 등장한 적은 있지만 대전이 역사를 지닌 정식 명칭입니다. 대전군의 12개 면 중 하나인 대전면이
대전군의 중심면으로 부상하면서 1931년 읍면제 실시로 대전면이 대전읍으로 승격하게 되고 이후 주변 지역을 편입해 행정구역을 조금씩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공주에 있던 충청남도 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논란 끝에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 이전하게 됩니다. 철도망 가까운 곳에 행정 중심지를 두겠다는 계산이었죠. 사실 조선시대에는 공주가 이 지역의 중심 도시였는데 일제강점기에 대전이 급부상하면서 중심지가 대전으로 옮겨온 셈입니다.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대전군은 없어지고 대전부를 제외한 구역은 대덕군으로 개칭됩니다. 대덕이라는 명칭은 대전의 대와 회덕의 덕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후 대전은 전국 24개 부 가운데 17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대전은 해방 이후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우리말로 바뀌었을 뿐 큰 변화 없이 인접 지역을 흡수해가면서 국토 중심의 교통요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철도 건설과 대전의 부상. 이처럼 대전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성장한 신생도시입니다. 대전이 충청남도의 오랜 대표 도시였던 공주를 제치고 새롭게 부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도입니다.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과 식민지 경제 수탈을 목적으로 한반도 철도에 큰 관심을 보였던 일본은 1901년 영등포에서 착공식을 갖고 경부철도 공사를 시작하여 1905년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경부선의 중간에 위치한 역이 바로 대전역입니다. 경부선 기차가 개통되기 전까지 대전은 작은 마을에 불과했는데 철도가 대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역시 대전을 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은 영호남과 서울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자 충남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전은 철도가 낳은 신흥 도시인 셈입니다. 그리고 철도 건설에 참여한 일본인과 가족, 친지들이 대전으로 몰려들면서 대전역 주변에 일본인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초기 철도 관련자들이 정착한 이후 상인, 관료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군이 등장했고 회덕, 진잠, 공주의 일부가 새롭게 대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지역의 한국인들이 편입되면서 대전의 한국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철도뿐 아니라 도로망도 늘어나고 상가도 확대하면서 대전은 빠르게 신흥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금강을 통해 강경이나 공주로 모여들던 물류가 대전으로 오면서 대전은 상업과 유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공주에 있던 양령시가 1914년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철도 교통의 이점 때문입니다. 양령시는 각종 약재를 매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현재 대전의 양령시는 서울,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양령시로 불립니다. 일제 말까지 대전 인구의 80% 이상이 한국인이었지만 대전은 일본인이 사회 경제를 주도하는 도시였습니다. 철도를 통해 만주의 무연탄, 압록강의 목재 등이 대전으로 수송되어 상공업 발전에 이용되었고 일본 각지의 공업 제품도 대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양조 공장이 대전의 중요 산업으로 부상했고 그 이후 식민지 공업화 흐름 속에서 제사업이 발전하면서 대전은 제사업계의 중심이 됩니다. 30년대 이후는 면 방직업이 성업을 이루며 대전의 대표 산업으로 번창하게 됩니다. 일제 말기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민수와 직결된 민간의 상업 유통망은 타격을 받게 되고 양령시도 크게 위축됩니다. 대신 군수공업화 관련 업종은 두각을 보이는데 금속 기계공업 등이 40년대 전반 대전 공업의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대전의 공업은 양조, 제사, 피역, 제분, 정미업 등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단지 원료를 공급해주는 정도의 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한국의 도시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부상한 대전은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일제강점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이지만 대전에 사는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3.1운동에 대전 지역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에 일제는 대전에 감옥을 지어 애국지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대전 감옥의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등이 수감되기도 했습니다.